사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막스가 개별적인 것에서 일반적인 것으로의 상승 혹은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의 상승이란 말로 하고자 한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방법을 연구하다가 지금 이 그림을 가졌습니다. 즉 어떤 것에 대한 개념 문제예요. 이거 뭐 다 알죠. 이거 컵, 그러니까 이제 그림이지만 컵이라고 하죠. 컵. 이것도 컵. 이라고 이거 뭐 너무나 다 알죠. 이게 컵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컵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걸 컵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근데? 지금 신기하지 않아요? 이걸 보고 컵이라? 이게 컵이에요? 헷갈리죠, 또. 이 경계가. 그렇지만, 이게 컵이라는 거 하면 여러분 아무도 이의 제기 안 할 겁니다. 오, 진짜 신기할 정도로 우리는 컵이라는 개념을 잘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다행히 이게 있네요. 이것은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것은 하면 여러분들은 봅니다, 이것은 독일말로 괴텐거 바이나하트마르트라고 써 있네요. 이건 괴텐거 바이나하트마르트라고 써 있는 거네. 이거는 이게 소재가 유리인가요? 유리를 이거는 뭐 손잡이가 있네. 우와, 이거는 이게 뭐야, 어디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고 그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것은 하면 지금 여러분들 얘기할 게 지금 제가 밤새도록 우리 온갖 걸 일부러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걸 놓고 뭐 온갖 얘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컵이다 하면 간단 명료하게 정리가 돼요. 이것은 하면은 소재도 보고 모양도 보고 뭐 이게 뭐 하는 거지, 물도 마셔보고 엄청나게 규정이 많습니다, 얘한테는. 그런데 이거는 한마디로 컵이라고 또 정리해요. 이게 컵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걸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걸 봐도 여러분 이것도 컵인가? 컵이라고 이걸 봐도 저하고 이거하고는 소재가 완전히 다른데 이거 컵이라고 다 이해하시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알아요, 이걸? 이걸 어떻게 알죠? 우리는 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컵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 이게 바로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자, 이것은 컵이 아니다. 혹은 이것은 컵이다. 라는 단순한 말 속에 어떤 말의 변증법이 숨어 있습니다. 즉, 전체적 연관의 파악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컵이다 라고 얘기하면, 규정하면 이것은 컵이 아닌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컵이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이것은 컵이 아닌 것과 구분되는 컵인 겁니다. 이것이 컵인 이유는 컵이 아닌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컵이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컵인 겁니다. 즉, 이것이 컵, 이게 바로 정의예요. 이것은 컵이란 말은 컵이 아닌 것, 반이 아닌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컵이라는 일반적 개념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별로 실패함이 없이 컵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컵이라는 사물의 전체적 연관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독일말로 파악이라는 말은 베그라이펜이라는 동사입니다. 베그라이펜이라는 동사의 명사가 베그리프입니다. 개념, 우리말로 개념이라고 번역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태의 전체적 연관을 파악하면, 베그라이펜 하면 우리는 그것을 개념화해서 갖게 됩니다. 이 개념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이제 철학적인 논쟁이에요.
이 개념을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거야 하면 유명론, 관념론이 되는 것이고, 무슨 소리야. 컵이 세상에 있으니까 우리가 컵이라는 개념을 갖지. 컵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세상에 있는 거야. 그래? 그럼 얘는 이 컵이지 컵이라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이 컵은 우리가 보지만 컵은 어디 있어요? 개념으로서의 컵은 볼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유명한 말이 개는 짖지만 개라는 개념은 짖지 않는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마무리를 해서 좀 쉬었다 싶어요. 아, 그래요? 시작도 안 했는데? 아, 그래요? 아, 조금 더, 네,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희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연관을 파악하는 것. 그래서 우리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컵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 그게 변증법적 방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파악하면 컵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건, 이렇게 나타나건, 저렇게 나타나건, 다, 그 컵이야. 라고 얘기하죠. 자, 이게 본질과 현상 개념입니다. 막스의 자본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본질과 현상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쓰고 있어요. 막스의 자본론에 필요한 철학적 개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본질과 현상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자, 이게 막스 자본론을 읽으면 해겔 논리학 알아야 된다더라. 뻥입니다. 해겔 논리학을 왜 알아야 돼요? 응? 그럴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는 본질과 현상 개념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본질과 현상 개념 우리 지금 다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 현상은 다 이렇게 이게 컵이야. 바로 이 현상에 현혹되지 않아요. 바로 컵이라고 이해합니다. 야, 나는 이런 컵만 봤는데 저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 없어요. 저거 보고. 다 컵이라고 압니다. 그런데 이 현상 중에서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게 진짜 본질을 완전히 왜곡해서 보여주는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몇 시에 해 떴는지 아세요? 해 뜨는 시각, 네이버 찾아보면 해 뜨는 시각, 해 지는 시각 나옵니다. 해가 뜹니까? 해가 안 뜬다는 거 우리 다 학교에서 교육받아서 알아요. 그죠? 무슨 해가 뜨기는. 근데 여전히 우리는 해가 뜬다고 합니다. 해는 뜨지 않죠. 근데 지상에 있는 우리에게는 해가 뜨는 것처럼 보이고 해가 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게 현상이에요. 본질은 그렇지 않죠? 물리학적 용어를 써서 제가 그걸 말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본질이 뭔지는. 이런 것들을 현상 중에서도 본질을 왜곡해서 정반대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허상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가상. 동인말로 샤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상 혹은 허상이란 말을 한 가지 지금 더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 현상 두 개념은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근데 본질을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그 본질을 왜곡하고 본질의 정체와는 다르게 우리를 현혹시키는 현상이 있다. 그 현상을 우리는 현상과 구분해서 허상이라고 부르기로 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본질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떴냐? 라고 물어보는 게 정상이지. 야, 오늘은 지구의 공정,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 왜? 우리를 속이는 허상이 지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불가피하거든요. 그렇게 사는 게 더 편해, 그래서. 이걸 불가피한 허상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필연적 허상. 이게 다 막스가 자본론에서 쓰는 개념들입니다. 자, 자본론에서 쓰는 개념,
본질이란 말은 막스가 잘 안 쓰긴 해요. 왜냐하면 본질이 다른 말로 표현하니까, 특히 상품장에서는. 그게 뭔지는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상품장. 본질이란 말. 그 다음에 현상이란 말. 그리고 허상 혹은 가상이란 말. 그리고 불가피한, 필연적인 허상 혹은 가상이란 말을 막스가 씁니다. 이것만 알면요, 자본론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확언컨대 전혀 지장 없습니다. 철학적으로 이거 이상의 더 다른 개념이 필요하다? 글쎄, 그런 분이 있으면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요. 뭐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막스의 방법론과 관련해서. 자,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적 인간이 하는데요. 네, 내적 인간이 외적 인간에서 차이가 뭐고 하고 저 전체 인간. 내적 연관이라는 표현은 서로 본질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 외적으로 연관된 건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어떤 사람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어요, 파트너. 이거는 내적 연관이 아닙니다, 사실. 부부관계는 외적 연관이에요. 물론 내적 연관으로 만들 수 있죠. 무엇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그렇지만 내적 연관으로 맺어져 있으면 헤어질 일이 전혀 없는데 이혼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외적 연관입니다. 내적 연관은 찢을래야 찢을 수가 없는 것. 이 내적 연관입니다. 본질적,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적 연관이다. 이렇게 내적 연관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거 설명한 이유는 바로 개별과 일반, 추상과 구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설명한 겁니다. 이게 바로 개별입니다. 이게 바로 개별이잖아요. 이런 걸 개별,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세요.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을 보세요. 이게 개별이에요. 불구구체적. 아니죠. 개별은 너무나 규정이 많아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개별인데도 동시에 일반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컵으로, 개념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개별과 일반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예를 찾으려고 지금 며칠 동안을 고민을 했어요. 개별이 얼마나 추상적인, 개별이 바로 추상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진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상화도 가져가면 보여주고 할까, 그랬는데, 다시 한번 제 말을 믿고 이 개별로 돌아가 보시죠. 이 개별을 보면서 소재, 괴팅어, 바이낙스마크트, 여기 그림, 뭐, 이런 거, 여기 밑에 뭐라고도 글씨도 써 있네요. 만약에 컵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외계인이 와서, 거기는 그 컵이 없는 데라고 한번 해보죠. 외계인이 와서 이걸 보면, 그거 생각이 났네요. 그 콜라병 떨어진 영화 있잖아요. 그 아프리카, 콜라병 떨어진, 콜라병 가지고, 우리는 바로 그 콜라병이 뭔지 아는데, 이게 뭐 해보잖아요? 그게 바로 추상이죠. 콜라병이 뭔지 몰라. 추상적이야. 추상적이란 말은 뭐냐면,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는 것. 그게 추상이에요. 우리 추상화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미술적 안목이 굉장히 높은 분들은 추상화를 보고서도 바로 그 구체적인 의미를 아실 수 있지만, 이제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추상이에요. 추상은 뭘 모르는 겁니다.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규정들이 많아서 그 규정들을 어떻게 내가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개념화시킬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컵이다. 그래서 이 컵 하면 이게 바로 구체입니다. 이 컵, 더 이상 복잡한 게 없어요. 추상적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우리가 이것 했을 때의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과 이 컵 했을 때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죠, 여러분. 이것 했을 때가 추상이에요. 이 컵 했을 때가 구체입니다. 즉 어떤 것의 전체적 연관을 파악해서 그것이 나의 머릿속에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독일말로 한타벤이라고 그러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구체입니다. 그러니까 막스가 추상에서 구체로의 상승이라고 썼다가 그걸 안 썼어요. 책을 정작 낼 때는 개별에서 일반으로 라고 썼습니다. 1859년에. 왜냐하면 추상과 구체라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일반인들의 어법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구체적인 건 이게 구체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헤겔은 이게 추상적이라고 봅니다. 이것이니까. 이것은 아직 규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규정이 안 된 건 추상적인 거니까. 규정을 해야 그게 뭔지 잘 알므로써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파악해서 헤겔은 그걸 구체적이라고. 그러니까 막스는 철학 박사니까 자기가 쓰는 어법들을 쓰다가 그래서 그룬트리스의 서문에서는 추상에서 구체로의 상승이라고 했다가 안 쓰고 책을 낼 때는 개별에서 일반으로 상승이라고 쓴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요거 아까 보여준 컵이나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지금 대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쓰지 않죠. 이거는 다 컵도 그렇고 여기 지금 유리 콜라병 비슷한 병도 그렇고 이거는 손잡이 달린 냄비인가? 그것도 그렇고 이거 다 여러분들이 저거 보면서 저거 내가 직접 만들어 쓰는 건데 하는 거 없을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들을 상품으로 바라보게 되죠. 상품은 뭐냐? 막스 자본론 맨 첫 구절이 자본주의 사회는 엄청난 상품들의 집적으로 현상한다 그랬어요. 현상.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사람들한테는 상품은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 겁니다. 현상하는 거라. 본질은 좀 파악이 어렵잖아요. 반주법적인 사고를 해야 돼. 그런데 현상은 보면 상품, 내가 돈 주면 사는 거네 하고 상품은 쉽게 우리가 접하죠. 자본주의 사회는 바로 이 상품들의 형태로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물건들이 존재하는 사회입니다. 우리들이 먹고 살려면 그래서 상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사물들을, 즉 우리들의 생활에 필요한 생활 필수품들을 구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바로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품과 친밀합니다. 바로 이 친밀함이 상품의 본질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 막스의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동시에 친밀하다는 것은 인간의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사람의 삶에서 결코 떼놓을 수 없이 편재, 어디나 있는 것. 그리고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이게끔 하는 것이니까 막스는 상품을 자본주의 사회의 세포와 같은 것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상품으로부터 시작해요. 상품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상품이 자본주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세포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알아 또 쉽게. 맨날 여러분 상품 없이는 우리 일상을 며칠 견디기 힘들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슈퍼마켓에 갔는데 슈퍼마켓이 텅 비어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라면 떨어져서 라면 사야 되는데 갔더니 슈퍼마켓이 라면이 하나도 없어. 살 수가 없어. 빨리 인터넷으로 라면 사려고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라면만이 아니라 바로 상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도 시장에 공급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상품 없이는 우리의 삶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인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 그냥 상품사회주의 자본주의 사회야? 그게 막스가 하고 싶은 겁니다. 상품사회가 바로 자본주의 사회야. 라는 게 일정에서 지금 막스가 우리한테 하려고 하는 겁니다.